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고어텍스 세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두 개가 있습니다. 아크트렉스 제품이고요. 서마 모델입니다. 두 개 다 같은 사이즈에 같은 옷이고 색상만 지금 다르죠. 겉은 고어텍스로 되어 있고 내부는 필파워가 좋은 구스 자켓, 구스 다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다 제 옷입니다. 제 옷이고 두 개를 구입해서 동시에 세탁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증명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것이 고어텍스의 세탁 방법이죠. 세탁 방법. 혹은 뭐 세제의 선택, 그런 거죠. 자, 세제는 뭘 써도 좋으신데 쓰지 말아야 될 세제를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성과 알칼리성 세제의 세탁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중성 세제는 중화가 필요가 없죠. 폐하값이 중성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섬유 유연제라는 게 섬유를 뭐 유연하게 뭐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알칼리 세제를 쓴 다음에 알칼리를 중성으로 중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약산성으로 되어 있고 헹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알칼리의 농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산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대점 방지 기능입니다. 특히 겨울에 섬유유연제를 하지 않으면은 머리카락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비유하는 것 중에 머리카락이 많이 나올 텐데, 구스다운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으로 샴푸하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옷에다가 섬유유연제를 쓰지 않으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첫 번째로 세탁 방법을 알려면은 폴리에스테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고어텍스는 폴리에스터입니다. 폴리에스테르. 자, 여기 라벨에도 나와 있죠. 폴리에스터 100%.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일론 100%네요, 이건. 잠깐만.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뭔가 잘못되어 있죠, 지금. 네. 자, 이것도 이제 라벨의 오류인데, 충전재하고 이제 외피하고 내피 나눠져 있거든요. 자, 패딩은 100% 폴리에스터 써 있고요. 안감은 100% 나일론입니다. 네, 보통 고급 옷들이 이런 소재 조합을 많이 선택합니다. 나일론은 고가 소재예요. 가볍고 밀도가 높고 뭐 그런 거죠. 자, 폴리는 특성이 뭐냐면은 밀도가 높은 원단이잖아요. 외부 오염에, 입자가 큰 오염에는 잘 오염되지 않습니다. 흙이라든가 뭐 먼지라든가 이런 거에는 잘 오염이 안 돼요. 뭐하고 친하냐면 기름하고 친합니다. 폴리는 기름하고 굉장히 친해서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착용을 하시면은 이 카라 부분이나 앞쪽 지퍼 채우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검게 이제 기름으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폴리가 기름을 굉장히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제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거를 물하고 섞어주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이 계면활성제란 말입니다. 즉 세제, 그죠?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씻겨 나가기 좋은 상태로 해서 배출을 이제 해주는 거죠. 어떤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세제를 발라주고, 기름 있는 부분에다가 세제를 발라주고 잠시 방치한 뒤에 다시 세제액에서 교반을 시켜주면은 물과 기름이 잘 섞여서 마치 커피 믹스처럼 잘 섞여서 수용성이 되는 거죠. 원래 커피 프림이 물에 잘 안 녹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무슨 카제인산 나트륨 뭐 이런 걸 넣어주면은 그게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유화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 세제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맹물로 빨면은 빨래가 안 되는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표면 장력을 낮춰주고 기름과 물을 섞어주고 배출시키는 과정인데, 자, 이 과정에서 이 고어텍스가 망가질 요소가 있냐 이걸 보자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알카리로 고어텍스를 망치려면 굉장히 pH가 높아야 돼요. 막 pH 14, 13 이렇게 돼야 되고, 농도가, 알칼리의 농도가 굉장히 강해야 되고, 또 조건이 있죠. 고열을 가해야만 안에 멤브레인이 이런 이제 봉제선 안쪽에 테이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빠르게 이제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pH 10.5 정도의 알칼리 세제로는 고어텍스를 망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잔류하면 약 알칼리라도 예민하신 분은 뭐 가렵거나 그런 알칼리 잔류의 부작용을 겪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헹굼에 구연산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구연산의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칼리의 농도가 헹굼으로 인해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의 구연산 수용액만으로도 중화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양은 얼마냐? 세탁기 하나에 커피 티스푼 4분의 1이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히 중화가 됩니다. 잔류 알칼리를 생각하면. 자, 그리고 알칼리 세제를 되도록 쓰지 말라는 이유는 이 안에 구수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쓰시는 샴푸가 알칼리는 아니죠. 거의 중성, 뭐 약산성 샴푸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알칼리를 배제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 목에 묻은 기름을 분산시키는 방법에서 이제 계면활성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 가지를 더 조건을 추가하자면은 알칼리가 높을수록 이런 기름때의 분산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알칼리가 분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름의 분산력. 그래서 아주 찌든 얼룩이 아니라면은 알칼리 세제는 쓰실 필요가 없고, 또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구스다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피해야 될 게 열, 강알칼리, 그 다음에 젖은 상태에서의 열건조, 이 세 가지를 피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미용실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바로 이렇게 말려주진 않죠. 찬바람으로 어느 정도 에어드라이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팅 펌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직이라는 거는 사람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고 동물성 섬유라는 거는 젖어 있을 때 가장 큰 손상을 받습니다. 때문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의 강력한 교반, 젖어 있는 상태에서의 열 건조, 젖어 있는 상태에서의 건조기에서의 텀블링, 이런 게 가장 안 좋은 요소죠. 그래서 구연산까지 마무리를 해서 세탁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최대한 탈수를 잘 해주는 거죠. 탈수를 하고도 방수력이 강한 원단이기 때문에 소매나 밑단에서 이렇게, 자,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게 세탁한 겁니다. 물이 떨어지죠. 그죠? 방법은 소매 안쪽으로 이렇게 수건, 마른 수건을 넣고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탈수를 할 때 한 번 더 탈수를 해주는 거죠. 수건을 안에다 넣고 이렇게, 자, 이렇게 통과했죠. 그러고 나서 탈수를 해주게 되면 수건이 물기를 다 흡수하겠죠. 최대한 젖은 상태를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드라이어, 그러니까 선풍기나 뭐 송풍구 앞에다가 두셔가지고 바람으로 말리시는 게 가장 고어텍스로서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털을 빵빵하게 하는 과정에서는 또 텀블 드라이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텀블 드라이가 필요하지만 그럼 언제 텀블 드라이를 하느냐? 자연 건조 후에 수분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자연 건조 되었을 때 열 드라이를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고 마른 상태에서 텀블링을 하시면 이제 빵빵하게 부풀게 되겠죠.
그걸 안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리털의 깃털이 미세하게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잖아요. 요게 꼬입니다. 요게 꼬여요. 꼬여서 열드라이를 많이 한 이 그 열펌 뭐라 그러죠? 고데기? 고데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뭐 열드라이를 많이 하신 분들의 머리카락 끝을 보시면 갈라지거나 머리카락 끝이 푸석푸석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오리털도 끝이 꼬부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그라드는 거죠. 면적이 얇은 부분이 먼저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리털 안에 좁쌀 알갱이 같은 이렇게 그런 뭐랄까 꼬부라진 게 손가락 끝에 이제 감각으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 이제 그게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부를 오래된 패딩을 뜯어보면은 이제 먼지가 오리털 먼지, 부스 이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은 먼저 세제 원액으로 발라주고 분산력을 충분하게 가진 다음에 세탁 시간을 최대한 짧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조 시간은 최대한 길게 주고 가장 수분을 잘 빠질 수 있게 수건도 써주고 에어드라이어를 이용한다. 선풍기 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뭘로 빨아야 되느냐, 뭐 기능성으로 빨아야 되느냐, 뭘로 빨아야 되느냐, 다 똑같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고어텍스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빠시고 피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자, 접착된 이런 뭐 멤브레인 부분을 해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장시간 뭐 세탁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해칠 수 있는 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효소계 세제입니다. 효소계 세제. 대표적인 이제 효소계 세제로 좋은 세제인데 퍼실이 있죠. 퍼실. 고어텍스를 빠는 데는 사실 퍼실이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효소라는 것이 활성화되었을 때 악효를 녹인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단백질 요소제, 뭐 실종 요소가 보통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본드의 접착력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본드도 소화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기용제가 포함된 세제. 네. 여러분들 뭐 시중에는 잘 없는 세제지만 전문가용 세제 중에는 작업복이라든가 그런 기름 찌든 때를 빠는 용의 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용제가 많게는 60%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세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일은 아닐 것 같고, 전문가분들은 이런 세제를 피해 주셔야 고어텍스가 오래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어텍스의 가장 큰 적은 세탁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접착력이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캠핑 하시는 분들은 뭐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발수력이 좋았던 텐트도 나중에 봉제 부분에서부터 물방울이 하나 둘 새기 시작하죠. 바람에 흔들리고 햇빛을 받고 산소와 접촉하면서 본드가 이제 푸석푸석해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본드의 최적을 유지하던 그런 유연성, 늘어나는 성질이죠. 그런 것이 이제 경화되기 시작하면서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드도 유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연성이 경시열화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딱딱해지고 경화되면서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명을 1, 2년 정도로 보고 있고 최대 뭐 3년 정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래된 바람막이 같은 거 안쪽에 테이핑 부분을 보시면 군데군데 이제 특히 마찰이 맞은 겨드랑이 부분이나 뭐 등판, 밑단, 소매 이런 부분들이 테이핑이 먼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보스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뭐 수선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성 의류의 가장 큰 적은 시간과 시간이죠. 예. 시간이 지나면서 유연성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표본이 적어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은 알칼리 세제로만 빨았어요. 검정색은 요거 알칼리 세제로만 빨고, 요건 중성으로만 빨았습니다. 이 색깔. 그래서 색깔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지금 한 5회 정도 세탁이 반복됐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중성에서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쎄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증명하려면 표본이 더 쌓여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눈에 띄는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또 전문가가 빨았으니까 그렇게 손상될 일이 없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지킨다면은 비싼 하나에 120 몇만 원 정도 하는데 비싼 옷을 오랫동안 입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 섬유유연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얘가 물은 막아주고 이렇게 습기는 빼주는 발수 투습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미세한 구멍들을 유연제 안에 이제 첨가제들이 있어요. 그 실리콘계 유연제도 있고 지방산계 유연제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연제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가 양이온 계면활성제예요. 기름기 같은 거예요. 예, 대전방지라는 거는 한마디로 얇은 유막을 씌워주는 거란 말입니다. 옷 표면에다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표면을 코팅해버리면 좋지 않아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용하지 말으셔야 될 거 페브리즈. 페브리즈도 마찬가지로 뭐 나노 입자로 만들었건 뭘 만들었건 첫 번째는 향을 덮어주잖아요. 일단 탈취뿐만 아니라 향으로 향을 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역시 향의 입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피해야 될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어텍스 세탁 방법 알아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나겠죠? 안녕하세요.